장소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로부터 4개월 뒤 저는 이제 백악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았고, 미국에 이제 연두교소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신년사에 해당되는 그 행사에 이제 초청을 받았고, 전 세계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알리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었죠. 제가 북한을 이제 탈출할 때 짚고 넘어왔던 그 목발, 그것을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들었었고, 그때 그 미국 의회에 참여한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 공화당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제 대법관, 장관, 포스타 장군들 모두가 이제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하면서 그 외치는 함성이 너무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그 격려로 이제 들리는 거죠. 북한 인권 활동을 시작할 때 저희 어머니도 저희 여동생도 저희 가족들이 다 말렸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여기 와서 왜 타겟이 되어가지고 테러 당하면 어쩌려고 그렇게 하냐고,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되냐고.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생각은 그런데 이 심장 속에는 하나님이 그 주신 사명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이제 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큰 국가를 향해 가지고 이제 대적을 했는데 정말 이제 나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나누자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저는 이제 느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님 그렇게 이제 선물로 이제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고, 정말 그 돌아오는 그 비행기에서 정말 이제 고향 생각이 났어요. 고향 생각이 나고 아버지 생각이 나고 정말 이웃들 생각이 났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이제 함경북도 배령시 학포 탄광이라고 하는 오지 탄광촌이에요. 산속. 정말 그 깊은 산골에는 정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한반도 유배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 북한의 평안도, 함남도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수방당에서 탄광에서 일해야 되는 그런 곳인 거죠. 그러면 남쪽에서 온 사람들은 다 공포를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그들 그곳에서 탄을 이제 켜야 되고, 그 자녀도, 그 손자도 우리가 그 끈을 끊어주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는 우리가 이제 행복을 이제 강요당했고,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하다고 하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감옥 가는 거죠. 심지어 이제 글을 짓는데 정말 이제 피땀을 흘린다, 이런 이제 그 장문을 그걸 이제 들어가게 지어야 하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피땀을 흘린다고 썼어요. 저희 아버지는 탄광에 철 이제 부품을 넣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샘플을 녹이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방열복도 없이 그 펄펄 끓는 샘플을 이제 그 생물 바구니를 이제 들고 다녀야 했었고, 옷을 다 쭈그러들고 이제 그 불지에 이제 얼굴이 대고 항상 데워가지고 얼굴이 껍질이 이제 벗겨지고, 하루는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에 이제 들러갔는데 아버지라고 참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일하는 그 땀 범벅에서 일하는 그 모습, 그 가운데 이제 뉴 마켓지에 그냥 이제 수돗물 그냥 뿌연 수돗물을 이제 퍼 마시면서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부를 수가 없었죠. 그것을 보고 저는 이제 글을 썼던 겁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급 친구들이 발표를 했었거든요. 정치원 수용소에 가야 할 그 일인 거죠. 그 정답은 원래 제정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남한에 이제 농촌에서 일하고 이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피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고, 노예 같은 삶을 이제 당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인권이 없이 살아간다고 배웠는데, 그것을 써야 되는 것이 정답인데 이제 북한 주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학교로 불려갔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이제 그걸 하고, 그리고 이제 풀려났었죠.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런 글을 쓰면 이제 정치범 수용소 간다고. 우리 바로 앞산 너머에 22호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거든요. 몇만 명이 있는지
그곳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사람을 그냥 이제 짐승이라는 생각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죽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뭐 신체 시험한다는 그런 그 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탄광에서 탄을 캐지 못하면 이제 그날 하죠. 탄광에서 내보내지 않고 그냥 죽든 말든 하여튼 이제 그런 것이라는 건 알고 있죠. 그것이 무섭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탄광에서 일하면서 배급도 못 받으면서도 한마디 말 못하는 것은 그곳에 들어가서 온 가족이, 그 또 자녀가, 그 태어날 손자가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부모의 원죄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이제 인권 유린당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 간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무서웠죠. 어느 날 할머니가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식량을 이제 먹지 못해가지고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사람이 굶어 죽을 때는 여러 번 이제 부었다 내렸다를 이제 반복하다가 사망하는데, 저희 역시도 온 가족이,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희 동생, 남동생, 여동생도 저도 이제 다 같이 누워있은 거죠. 모를 그 정도에 풀만 먹고는 살 수가 없고, 정말 이제 나무 껍질, 벼풀이, 뭐 이제 별걸 다 이제 먹어봤는데 그걸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움직일 힘이 없어가지고 누워있었죠. 엄마가 우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제 눈을 떠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숨이 멈춰버린 거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제 슬프다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할머니처럼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까라고 생각해야 됐던 것이 그 당시 13살이었던 저의 생각이었어요. 부끄럽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달리는 열차에 석탄을 훔치는 거였어요. 관리소에서 매일같이 1200톤의 석탄이 이제 생산되어가지고 하루 발전소로 가는데 그 달리는 열차에 매달려서 훔쳐야 되는 거죠. 잡히면 이제 군인들에게 이제 매맞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것도 몰래 밤에 새벽에 몰래 열차에 매달려서 이제 몇 정거장을 이제 가는 그 과정에서 훔쳐가지고 도착하기 전에 뛰어내려가지고 그래서 석탄을 훔쳐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버지가 쉬는 날에 함께 이제 나갔다가 군인들에게 체포당한, 군인들에게 잡힌 거죠. 북한은 17살이면 이제 군대로 나가요. 북한이 이제 AK라고 하는 거 총만 하면 군대로 나가야 돼요. 최근에는 북한도 이제 그 출산율이 저조하고 여성들이 이제 애를 안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의 숫자는 높고 군인은 110만 명을 유지해야 되고 해서 여성들도 다 의무 복무를 해야 돼요. 지난해부터. 그런 애들이 이제 저런 석탄을 이제 지키고 있는데, 근데 저 아버지랑 저랑 잡힌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저 보문 앞에서 이제 매를 맞는데, 이제 총 개머리에 막 맞고, 막 그냥 피가 터지고, 이제 석탄으로 푸던 삽에 그냥 이제 맞아서 이제 피가 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슬픈데,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나도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열차에서 쫓겨서 이제 내려가지고, 집으로 이제 힘없이 걸어 올라오면서도 아버지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석탄을 훔쳐야만 하는. 그 열차에 매달리기 위해서 이제 60 지난 할머니도 그 달린 열차에 매달리려고 이제 뛰어서 이제 그 열차에 매달려야 하고, 다리가 없어서 우족을 한 지가 몇십 년을 돼가지고 그냥 막 이제 고장 나가지고 막 소리가 이제 나는 그런 우족을 끌고도 그 열차에 매달려야 하는.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정말 이제 등에 뼈밖에 안 남은 저도 그 열차에 매달려야만 먹고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 앞에서 모두가 그 열차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1996년 3월 7일이면 북한은 굉장히 추워요. 제가 살던 곳이 러시아 시베리아하고 거의 접경하고 있는 곳이어가지고 정말 10월 말이면 눈이 오고 4월 말도 이제 5월달 이제 눈이 나리는 그런 이제 곡식도 이제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이제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먹지 못하고 이제 열차에 매달려서 석탄을 이제 주워 담는데 이게 정신이 이제 가물가물한 거예요. 이제는 힘이 없어가지고 며칠을 지금 굶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배령역에 이제 거의 갔을 때 그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너무 시끄러운 소리와 이제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래서 눈을 떴는데 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제 수준하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거는 다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통증이, 고통이 이제 막 숨이 넘어가는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을 떴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철도에 그 화물열차 60분 열차에 떨어졌는데 제가 이제 철로에 누워져 있는 그 상황이었고 왼쪽 다리가 이제 철로 위에 이제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 위로 이제 60분 화물열차들이 이제 밟고 지나간 겁니다. 열차에 지나가다 보니까 다리가 잘려진 거예요. 이 고기 덩어리들이 막 이제 튀어서 막 이제 너불러져 있고 다리가 잘려 있고 피가 이제 쏟아져 나오고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러도 그 누구도 저를 도와준 사람이 없고 다 저를 넘어가는 거죠. 자기가 부려서 그냥 자르러 가는 겁니다. 가족들이 굶어 죽겠으니까. 다른 사람이 제가 굶어 죽으니까. 숨으면서 살려달라고. 그 다리 잘려진 것들이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거는 그 잘려진 그 다리로 이제 영하 한 10도가 되는 그 냉기가 막 너무 이제 시려운 거예요. 목이 이제 마르고 목에서 그 피비린내가 이제 목으로 이제 막 올라오고. 그때 어머니가 여동생이 함께 갔었는데 이 여동생이 이제 그 우는 소리를 듣고 이제 찾아왔어. 12살 여동생이 그걸 보고 이제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춥다고 하니까 저기 자기 목걸이들이 덮어주고 우리 오빠 살려달라고 막 여기저기 뛰어가지고 마침내 그 철도 관계자들이 와서 저를 이제 싣고 가는데 그 리어커에 그냥 가만히 깔고 그 시체를 이제 나르는 그 가만히에다 그냥 저를 이제 들어서 눕혀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덜컹거리는 그게 막 너무 이제 힘들고 그 병원으로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그 상황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엄마는 이제 그냥 이제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울면서 자녀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사냐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때 아무 정신도 없고 병원으로 이제 이송됐는데 병원에서 이제 수술할 이제 마취제도 없고 수술할 때 이제 피도 없는 거예요. 수술하기 싫은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 거지가 한둘도 아니고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 피범벅에 석탄 따르고 그냥 이게 범벅이 돼가지고 이제 무더기 가서 먹어서 그냥 엄마가 이제 무릎 꿇고 빌었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저를 데리고 이제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수술 짬으로 갔어요. 그 3시간 반에 동안의 모든 그 시간들이 생생히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안에 추워가지고 입김이 나는 그 상황이며 그 벽면에 있던 그 수술 도구들이 모두가 다 기억나는 거예요. 유엔으로부터 기증받은 수술 도구들이 있었는데 그 수술 도구들 하나하나가 이제부터 이제 내 다리 살을 이제 베어내는 마치 않은 상황에서 그 수술을 이제 하는데 그 수술용 메스로 살을 베어내는 그 소리가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살을 베어내니까 톱으로 이제 뼈를 이제 썼는데 그 뼈를 썰어내는 그 소리와 그 떨림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뼈를 다 썰어내니까 그리고 또 줄칼로 이제 그걸 갈고 심줄을 이제 자르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정신을 잃었어요. 너무 더 참지 못하고 눈을 이제 뜨니까 왼쪽으로 손가락이 세 손가락이 열차에 잘려가지고 없었는데 손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손목이 없고 그냥 붕대를 이제 감아놨는데 손이 없어진 걸 보니까 또 눈물이 나는 거죠.